지난 대선 때요. 중앙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밥 먹으러 가는 소위 밥그릇 투표도 있었고요. 선관위 관계자의 대리 투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당시 후보를 찍은 투표지가 나왔다라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뉴스를 크게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선관위가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자작극을 벌인 걸로 의심된다 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기 때문입니다. 연종현님. 네. 그런데 경찰 수사해보니까 이분이 자작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참 저희도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날 굉장히 이제 부정선거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면 이거는 정말 한 것이다. 특히 선관위의 입장 표명이 아주 주목됐어요. 즉 자작극이라는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본인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관외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봉투에다가 투표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봉투에 열어보니까 이미 투표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이미 이게 내가 빈 봉투에다 넣어야 되는데 투표용지 안에 있잖아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거 자작극이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부정선거를 뭐 하려는 분들이 부정선거다 이런 거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결국 사무원이 실수를 한 겁니다. 뭔 실수했냐? 이 사람한테 그 전에 사람한테 봉투를 2개 준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2개 준 분이 투표 보니까 2개인데 해서 하나는 집어넣고 하나는 다시 반환한 겁니다. 근데 반환할 때 이 빈 봉투를 반환한 게 아니라 찍은 봉투를 반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원은 당연히 이제 그게 빈 봉투인 줄 알고 그 다음 분들한테 이 봉투를 갖다가 주고 넣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즉 투표 사무원의 실수였는데 결국은 투표 이거를 한 분한테 사실상 뭔가 선입견으로 이거는 자작극인 같은데 라는 걸 씌웠다는 게 오늘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선관위가 실수해놓고 멀쩡한 유권자 탓을 한 상황입니다. 생사람 잡은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었어요. 선거사무원이 먼저 투표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장을 줬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투표를 하고 나서 봉투에 표를 넣고 보니까 봉투가 한 장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이현정님 말씀처럼 투표용지를 넣은 봉투를 반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용지가 안 든 봉투를 또 넣고요.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그 A씨가 받게 된 거죠. 이종호 평론가님. 결국 사무원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선관위가 이거 자작극이다 라고 생사람 잡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네.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약간 저간의 사정이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워낙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그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들 딴에는 하여튼 최선의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돌발 사건들이 몇 건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선관위원장도 사과하고 선관위 사무총장도 사과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일이 전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납득이 안 갔겠죠, 자기네들 딴에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의 무결점으로 어떻게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혹시 이거 부정선거론자들이 뭔가 조작하려는 거 아닌가? 아마 이제 내부에서 그런 얘기도 좀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가 돼서 나왔다는 거죠, 공식 입장으로. 저 사실 그 뉴스 나왔을 때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갖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라고 그 당시에도 제가 느꼈었는데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이게 선관위 잘못으로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 뭐 이제 물론 이제 단순 해프닝이고 이게 뭐 전국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선관위가 이렇게 너무 방어적인 입장에서 과도하게 과민 반응을 보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선관위의 관리 부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분은 투표만 하러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선관위가 자초지종 확인도 없이
이 사람이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자작극 벌인 사람으로 의심된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범죄자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공식 입장까지 냈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그 잘못된 지적들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런 피해의식이 너무 많이 충만돼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히려 만약에 그 정상적이었다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하고 우리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 내밀하게 어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다. 그리고 일정 정도 그 결과를 토대로 입장 발표를 하면 될 것을 미리 그것을 마치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음모론자들이 어떤 저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은 매우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저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를 대선을 치르거나 총선을 치를 때 외부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많이 일을 해야 된다면 그런 데 대한 아주 좀 더 충실한 매뉴얼 교육이라든지 또 그런 점검이라든지 그런 지시라든지 훈련들이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필요한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그 뭐랄까 이런 재발 방지 그런 데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이분은 정말 황당할 거예요. 투표하러 갔을 뿐인데 나보고 뭐 자작극 벌인다 그러고 경찰한테 신고당하고 조사까지 받으러 가고, 이 억울함을 어떻게 뭐 법적으로 좀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까? 해당 유권자 입장에서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뭐 민형사적인 그러한 조치를 취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일단 어찌되었건 허위 사실이었다는 점이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중앙선관위는 허위 사실을 내용을 가지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큰 실수를 범했죠. 그러한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을 구성을 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렇군요. 그렇지만 사실 그 공익적인 목적이 담겨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참작이 되기 때문에 설령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자료 금액은 굉장히 적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